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최윤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토크나 주식 얘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그렇죠.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토큰 어제는 이제 그 조동현 대표님 오셔가지고 RWA 시장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아, 그랬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RWA 있나요? 전체 시장의 크기가 한 350억 달러. 그래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 중에 80%가 네. 미국 이외의 지역의 리테일 투자자 플러스 뭐 크립토 그 뭡니까 그 패밀리 오피스 네. 기관 투자자 이런 물량이다. 그래서 미국 아. 쪽에서는 사실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RWA 현재 거래되고 있는 RWA 상품들이 대부분 그 월가의 기업들이 이제 만든 주도적으로 상품들이잖아요. 만들어서 뿌리는 거고 네. 2차 거래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아. 그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예요. RW 그냥 아니어도. 주식 사면 되는데 그렇죠. 뭐하러 네. 토큰화된 주식 그 사냐. 미국 주식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아, 좀 그렇군요. 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 그런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네요, 팀장님. 네,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이미 토큰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주신 게, 그러니까 핵심은 전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도 더 접근성이 약간 제약을 받는 그런 지역들의 리테일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올라오면서 토큰화 주식 쪽이 이제 상반기에 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시총 규모로 봤을 때는 어제 대표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아직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네.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총은 아직까지는 좀 작긴 하지만 뭐 비중이라던가 뭐 시장 섹터의 어떤 규모 이런 데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정도가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리기에 RWA 전체의 크기가 한 35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지금 말씀 주시기로는 토큰화 주식은 거기서도 상당히 좀 작은 비중이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좀 금액으로 작은 보면 비중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참조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트마다 산정 기준이 조금 다르다 아. 보니까 약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더 블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총은 지금 한 28억 달러에다가 아. 말씀하신 그 RWA 전체. 비중으로 더 블록 비중으로 봤을 때는 15%긴 한데 또 어디는 10%가 아니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대략 그래서 한 10% 내외. 네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토큰화 주식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10% 내외다. 네네.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 네.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한 1년 전에는 그 뭐 엑스스톱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네. 기업이었는데 지금 좀 판도가 바뀌었죠. 네,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큰 구실을 한 게 유통망 확보랑 이제 고객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지금 상위 사업자로 잡히는 게 온도, 바이낸스의 비스탁스, 그다음에 엑스스톡 뭐 이렇게 네. 잡을 수 있는데 걔네가 뭐 한 77%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저희가 실제로 뭐 온도만 생각을 해봐도 뭐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글로벌 마켓 나온 다음에 기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기반으로 뭔가 빨리 네. 뭐 출시도 됐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도 사실 마찬가지죠. 기존 이용자들이 다른 외부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뭔가 해당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각 사업자에 대해서 유통망 확보라거나 이용자 기반 확보에 조금 기여를 하면서 해당 사업자들이 조금 그래도 상단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엑스스톡스는 요거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 그 저희가 이제 몇 번 소개드렸던 시큐리타이즈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발행을 하는 네, 뭐라 했죠? 그 주식 토큰화의 이 토큰화 주식을 발행을 하는 회사긴 한데 발행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비슷해 보이니까 네, 이 실체가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어디 금고에 넣어놓고 이걸 토큰화를 한다. 네. 요런 게 원래 컨셉이었죠. 원래 컨셉이었고, 그런데 이제 다만 사실은 그 토큰에 대해서
주가만 추종하는 애들 네, 네. 이 줄을 잃었고 그리고 또 이제 후자적으로는 지금 미국 주도로 열리고 있는 게 아까 방금 말씀 주신 주주 권한 행사까지도 되는 이제 토큰 시장이 열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이 반드시 주식은 따로 보관하지 않고 뭔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온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뭐 대다수가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대다수인데 네. 지금 얘네 자체도 사실 의결권에 대해서 뭔가 간접적으로 뭐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뭐 브로드리지랑 뭐 협력해서 뭔가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는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 그런데 지금 미국 주도로 열리는 거는 주주 권리 행사라던가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수탁형 뭐 실제 주식을 수탁하고 나서 토큰 보유자들에게 그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열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네.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예외 없이 그 신세틱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합성 주식. 네, 맞아요. 네. 합성 주식이었어요. 근데 합성 주식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짜란 얘기죠 결국에는. 네, 합성이고 이게 네. 그냥 가격을 추종하는 건데 가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추종해 줄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여기다 큰 돈을 태우기가 좀 그런데 그나마 어떤 근거가 있는 그래서 어디다가 수탁형에다가 뭐 어디다가 넣어두고 그만큼만 우리는 발행해서 돌립니다. 요게 이제 나오면서 네. 약간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와중인데 네. 바이낸스 같은 거래 첫 번째 질문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에서는 수탁형입니까 아니면 합성형입니까? 얘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 몇 년 전에는 규제 이슈 때문에 살짝 열었다가 몇 년 만에 중단을 했고 요번에 이제 ADGM 지난주에 나왔던 그 아부다비 뭐 경제금융특구 뭐 거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품 약관에 들어가 보면 주식 연계 증서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상품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품마다 어떤 약관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의결권을 뭐 이렇게 행사를 어떻게 합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품은 이거는 의결권 행사는 100% 안 됩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각 유형별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제 수탁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상품에 해당하는 거는 주주 권리 행사가 이제 일부 되는 거는 수탁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말 프로스펙터스에 뭐 주주 권리 행사가 아예 안 되는 뭐 그런 거는 조금은 더 좀 연계증권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계증권형이라고 하는 합성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품도 얼추 보면 과거에는 다 그냥 합성형이었던 건데 지금 이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식이 연계되어 있는 네. 증서를 이제 보유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그게 상품마다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겠네요.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쵸. 바이낸스라고 해서 다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은 더 수탁형에 대한 비중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아싸리 7월 중에 미국은 지금 당장 열리는 게 아니니까 미국 바깥 투자자 대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이랑 1대1로 베킹이 되면서 권리 행사도 일부 가능한 거를 연다고 했으니 그런 거는 사실은 수탁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탁형의 비중이 조금은 더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 중에서 조금 그런 쪽을 좀 보완하려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그래도 배당금이나 의결권 이런 거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발행사가 파산해 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3자 발행이라는 거는 물론 발행사 주도형은 뭐 발행사 승인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제3자 플랫폼에서 발행사 승인을 받았던 뭐 수탁형이건 뭐건 발행을 했을 때는 요 토큰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3자 플랫폼의 어떤 파산이라거나 신용 리스크는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제3자 플랫폼에서 이제 발행이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제 SEC에서 이제 연초에 분류한 기준, 그러니까 뭐 발행사건, 수탁형이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보장하는 권리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 그 이제 주식 연계증권 증서를 만들 때 커스터디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3자한테 맡기고 네, 맞습니다. 투명하게 약간 요게 네. 이제 사실은 규제 친화적인 방식인데 네. 바이낸스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요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흐름 자체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선제적으로 아까 나왔던 온도라거나 이런 쪽도 선제적으로 이제 뭔가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거는 유통형, 그러니까 유통을 일단 빨리 하자, 그러니까 가격을 추종하는 거를 만들되 얘네들은 사실 장점이 있는 거죠. 미국 네. 기반 뭔가 핫한 주식을 뭐 선제적으로 좀 토큰화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지금 현재로선 좀 유리한 방법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망 쪽에서도 지금 주주 권리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흐름이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미국 주도로 권리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어떤 토큰과 주식이 이제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걸 감안하면 대표님 말씀대로 약간은 조금 토큰화 주식의 어떤 활용 범위가 커지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뭐 수탁형이라거나 이런 것도 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토큰 완전히 그러니까 시큐리타이즈 같은 그 토큰 생성 이 플랫폼에서는 의결권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실제 주식이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떤 상자에다 주식을 다 때려놓고 얼마 들어갔는지 보고 그만큼 발행해서 이제 거래를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의결권만 따로 빼가지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온도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주 명부에 뭐 예컨대 최윤영이라는 사람이 주주 명부상에 이제 기록은 되진 않지만 어떤 토큰 보유자들의 의결권에 대한 거를 이제 집계를 해서 그걸 이제 온도가 뭔가 대리 행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노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럼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주식은 그러니까 그 토큰화된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만 판다고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의결권을 할 마음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너는 당신이 그걸 약관에다 가지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토큰화 증서를 어쨌든 매수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네. 플랫폼에 가서 그러면 나는 그냥 매수를 하는데 약관에 이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은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의결권에 대한 권리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팔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분 싸움 하게 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어차피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그냥 통째로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의결권만 사는 게 훨씬 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겠다. 나중이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리스크가 더 커질 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하면 애플사에 관련된 리스크만 우리가 걱정을 하면 되는데 애플이 토큰화된 주식을 사면 네. 뭐 예를 들어 발행사 걱정도 해야 되고 애플 걱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또 제3 뭐 스탁형이면은 또 네. 스탁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은행 같은 기관이 커스터디를 하게끔 해서 거기다 넣게 하면 사실은 많이 좀 없어집니다. 안전하나요? 리스크는. 그런데 이제 의결권까지 나중에는 신경을 써야 되면은 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게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평범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쉽잖아요. 그 뭐라 하죠? 그런 어프로치 자체는 되게 쉬운데. 네. 근데 막상 그 비하인드 씬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령 뭐 원래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30만 원인데 네. 나는 의결권은 됐고 그냥 나는 주식 가격만 추종하는 추종할래. 나 그런 요걸로 컨셉만 사고 싶어.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뭐 10%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사겠어요. 제가 어차피 의결권 행사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결권을 담보로 잡아서 네. 또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또 주식 USDC 를 토큰화가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그 굉장히 커지네요. 응용 방안이 되게 많은데 많아지네요. 근데 대신 이제 단점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복잡한데 또 아이디어가 샘솟네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냥 1대1 대응을 시킬 거냐 아니면 뭐 10대10 대응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10주 사가지고 네. 상자에 넣어놓고
열주어치 이제 토큰 발행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나중이 되면 그런 아이디어들도 아마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아까 온도 바이낸스 엑스스토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세 회사가 지금 다 비슷한 어프로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온도나 바이낸스는 아까 뭐 시장 선점에 있어서 약간 비슷한 흐름, 기존 거래소 유동성이라거나 고객 기반을 이제 활용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1, 2위 이제 사업체로 원래 또 온도는 원체 큰 사업자였고 네. 그런데 뭐 이런 게 이제 시장 초기에는 약간 시장 위치를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럼 셋 중에 누가 뭐 좀 치고 나가겠다 이런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 매달 저희가 트래킹해 보면 매달 바뀌거든요. 맞아요. 아, 엎치락뒤치락. 사실 막 그렇고 이게 약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 토탈 밸류로 볼 거냐, 아니면 그렇죠. RWA 숫자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다 다르구나. 근데 1, 2위 사입자들은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도 이 집계하는 업체에 따라서 또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계속 유지할 거냐 요거는 약간 좀 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네, 뭔가 네. 순위가 아직 정해지거든요. 굉장히 시장이 좀 초기니까요. 몇 년 안 됐으니까. 네, 네. 네. 저희 이제 주식 토크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되게 실적 발표가 두 개가 화제가 됐어요. 하나는 시큐리타이즈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네. 요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RWA 대장주로 평가받던 그렇죠. 곳인데 상장 후에 첫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떨어진 것까지 하면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 정도로 시장의 기대를 좀 크게 벗어났던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 플랫폼 자체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토크나 총 운용 자산이라거나 뭐 특히 운용 자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를 찍었고 거래 규모도 뭐 147%인가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매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성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수익까지 잡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크게 굉장히 하회했고 매출부터 뭐 주당 손실부터 그다음 순손실에 이제 뭐 조정 에비타까지 완전히 뭐 적자 전환 특히 이제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이제 보유력,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커버할 만큼 이게 수익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그게 적자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시장이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치면 네.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를 어떤 팀에서 영입을 하면서 네. 이 친구가 1, 2년은 좀 희미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정말 빠른 성장을 해서 네. 뭐 류현진급 선수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계약금을 세게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웬걸 성장이 안 잡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출이 되게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익이 없었다라는 게 매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 RWA라는 시장이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네. RWA 대장주는 당연히 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못 미쳤다. 네, 일단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전년 대비 매출이 5%가 준 게 굉장히 컸습니다. 아, 매출이 오히려 감소를 했군요. 예,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예. 5%가 감소했다. 물론 이제 5%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워낙 성장성을 크게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네.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어제 잠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조동현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던 네. RWA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빨리 크고 있지 않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매출이 어떻게 플랫폼은 커졌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거래 규모 하면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에게 친숙한 거래소 매매 대금이랑은 정확히 이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컨대 여기에는 환매라거나 배당이라거나 뭐 체인간 이전 같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 규모가 뭐 사상 최대치를 찍었든 뭐든 이게
매출까지 좀 동일한, 그러니까 수수료 매출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연결되긴 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하나는 토큰화 매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 상품을 뭐 상장을 한다거나 신규 고객을 이제 온보딩하는 거에 좀 좌우되는 매출. 그 다음에 자산 서비스 매출인데, 자산 서비스 매출은 아까 대표님 토큰화 주식시장 말씀하실 때 뭐 기존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결하는 흐름, 뭐 명의개설하거나 뭐 아니면 주주명부 관리라거나 펀드 관리라거나 네. 이런 발행 이후의 작업에서 나오는 매출은 소폭 증가는 했지만, 사실은 이 토큰화 매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보딩 그리고 상장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매출들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비용이 좀 또 크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일회성 이슈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위해 준비하는 약간 비용들, 네. 약간 그런 게 이제 조금 크게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손실 같은 경우도 뭐 15배 막 떨어졌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걸 액면 그대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매출이 낮아진 건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이제 주당 손실이 좀 이제 크게 잡혔던 이유는 이제 상장 이전, 그러니까 스펙 합병 이전에 주식 구조를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가 좀 되게 좀 나빠져서 나온. 시큐리티 타이즈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스펙 이전에 대한 이제 지분 구조가 조금 반영이 돼서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세큐리타이즈가 NYSE랑 뭔가 2차 플랫폼도 하고, 뭐 캔터 피츠제랄드 뭐 그쪽이랑은 프리 IPO 쪽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리지인가요? 뭐 그쪽이랑은 뭔가 뭐 DTCC에도 뭐 참여를 하면서 뭐 주주 명부랑 뭐 이런 거 발행사 주도형에 대한 것도 뭔가 역할을 하고, 이런 사업 기반을 넓혀가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도 초기고 이게 뭔가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시장인데 이게 시장 수익성까지 찍히느냐, 이게 이제 향후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요번 매출 같은 경우는 사업 이전 시점을 반영한 거고, 특히 뭐 상장 이전에는 이제 특히 6월 말 기점으로 했을 때는 현금도 굉장히 적었고, 또 상장 이전이니까 뭔가 자기 자본도 뭐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뭐 자본 잠식이다 뭐다 뭐 이런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 7월로 들어갔을 때는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현금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무차입으로 3분기에 진입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회사를 바라보실 때 중요한 거는, 오케이 현금 많이 확보했고 뭐 다 좋은데 이 성장성 있는 거를 얼만큼 이제 매출로 이제 연결을 할 거냐, 이게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시큐리타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RWA라는 시장의 성장세가 생각만큼 빠르게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시큐리타이즈가 정말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해놨거든요. 네, 네. 그게 네. 지금 이번 실적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잡혔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네, 뭔가 맞습니다. 반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실제로 파트너십이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 실적에는 그게 확인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도 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조심스레 해도 되는 걸까요? 뭐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며칠 네. 제가 봤거든요, 주가를. 그래도 네.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시장이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날 20%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제 그래요? 조금 반등했는데 네,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뭐 투자를 하라 마라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신중하게 그냥. 시점상 약간 그런 이제 불리한 어떤 데이터들이 먼저 선반영이 된 약간 그런 실적이다.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규제적으로는 뭐 좀 발전이 있다고,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핀라에서 네. 이제 커스터디 승인이랑 뭐 규제 파트너십 측면에서 조금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기반 확보에 있어서는 되게 플러스인 것 같아요. 핀라 승인으로 이제 수탁 사업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NISE 내년 상반기에 뭔가 2차 플랫폼 단에서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캔터 이쪽이랑은 프리 IPO까지 이제 토크나 쪽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대표님, 변호사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분기든 뭐 다음
뭔가 실적 발표든 뭔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게 이런 파트너십 다 좋은데 이게 정말 이제 숫자로 찍히느냐가 굉장히 이익으로 중요할 가느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원래 2026년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거야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됐나요? 그게 이제 반기가 지난 거거든요. 이게 네. 반기 실적이 원래 돈을 버는 거는 지금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는 한 3,200만 달러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매출은 한 3분의 1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매출도 훨씬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순이익이 무엇보다 많이 잡혀야 많이 됩니다. 잡혀야 되네. 그래야 그러니까 생각했던 정도의 성장성을 거둘 수가 있고 만약 여기서 미달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또 주가가 빠질 수 마이너스 있겠네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네, 오늘 토크나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뭐 오늘 준비하셨는데 얘기 못하신 부분 있습니까? 아, 네, 없습니다. 두 분이 워낙 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뭔가 수다를 많이 떤 느낌. 그러게요. 제가 너무 예, 재밌어요. 아예 아닙니다. 너무 말씀하시는 걸 많이 제가 뺏은 것 아니에요. 같은 핵심을 느낌이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네. 대표님은 이제 항상 딱딱딱딱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정리 감사합니다. 요정이 있어 아 보니까. 정리오정 네, 이런 오랜만에 거라도 나왔네요 단어가. 네. 이런 거라도 해야죠. 네. 예. 네, 오늘 최윤영 팀장님 모시고 토크나 주식 진짜 승자는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